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좀 묵직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좀 힘을 낼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또 내일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조정권 쪽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 흐름들이 뒤처지지 않는지의 흐름들 계속 체크하면서 오후장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또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시장에서 계속 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쪽은 일단 앞으로에 대한 경기 흐름들. 근데 한 11월이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단체 면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우려감 대비해서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부동산 얘기죠.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패를 약간 인정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변화가 가야 될 부분들. 그러면 당연히 공급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빨간펜 코너에서 언급드렸듯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설주, 건자재주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오후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된 최종 선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직접적인 삼성전자의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오후에 초미의 관심사죠. 하지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일단 오너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역할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충격 때문에 만약에 또 어떤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생각해 보면서 추가적인 얘기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은 또 예고해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발 모멘텀은 좀 제한된 상황 쪽에서 오히려 어떤 내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 요인들은 좀 제한된 상황 쪽에서 종목 중심의 움직임들은 계속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국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대거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로 4분기 GDP 같은 경우 일단 4분기가 6.5%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코로나19 대비해서도 한 2.3%대 성장하는 모습들을 중국이 가져갔다라는 쪽에서 일단 재조명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에 대한 변화들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 생산도 생각보다 양호했고 소매 판매, 고정산 투자 모두 다 양호한 모습들로 보여졌는데 이를 한번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분기별로는 충격을 받았던 모습들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6.5%대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쯤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분기별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이제 정상화로 가는데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정체를 보이다가 살짝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지표들은 일단 한 수분 돌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들 계속 체크를 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겠죠. 게다가 어떤 떨어졌던 동력들을 경기 부양책이 계속 가세되면서 변화를 이끌 건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국의 소매 판매 즉 소비자 관련된 지표들의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과거 어떤 2020년도 나타났던 그 전에 나왔던 부분들까지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인데 이런 변화가 지금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일단 재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국내 쪽에서도 기회 요인들이 더 높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중국 소비주 관점 쪽으로는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 쪽에서는 일단 또 코로나19가 또 국내에서도 안정이 돼야 또 이제 교류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어떤 변화들의 어떤 점진적인 모습들이 일단 서서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서는 계속 주목하면서 관련주들도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지명이 되면서 청문회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부양책이나 관련된 정책들 좀 강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안도감을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여기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기조 쪽에서 미국만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통화 흐름들이 바뀌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는 쪽은 약간 또
신흥국이나 나머지 국가들 쪽에서는 좀 부담이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계속 달러와 강세로 가는지에 대한 흐름들도 이날 이후에 계속 또 체크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환경장관 포럼이 또 개최가 되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계속 환경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주목하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실적 잘 나와도 약간 좀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계속 우세하다라는 쪽은 일단 염두하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20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될 게 또 수출 동향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1월 달에도 수출이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0일까지는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뭐 또 물리적인 충돌이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숙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는 큰 변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하는 흐름들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날 실적 발표 중에서 알코아 실적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이 강세로 이어가는 가운데 알코아의 연간 실적 흐름들에 대한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전망하는지도 하나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1월 21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 어떤 최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약간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 쪽에서 일단 서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이런 변화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2통화정책회의는 일단 발표를 하는데도 아직 뭐 그렇게 큰 변화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또 유로존에 대한 경제 흐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NBT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이날 되는데 모바일 포인트 광고나 모바일 포인트 쇼핑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약간 지금 트렌드에 맞죠. 이런 쪽에서 어떤 주가 수준은 좀 비싸게 IPO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들 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인텔 실적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텔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텔의 변화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가는지 대표적으로 인텔은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22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의 흐름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지금 화면이 잠시 안 나왔네요. 특히 이날 발표될 쪽에서 합성 PMI 관련된 쪽이 또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동향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지수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죠. 그런 쪽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유럽은 잠깐 반등하다가 재차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미국은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부담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담 가는 모습들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를 불식시킬 만한 또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들이 이번 말고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기 기대 지수가 조금 더 반응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표들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번 주에 금요일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일단 주초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키울 만한 요인들이 좀 더 많다는 점들 염두하면서 그래도 이를 충분히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그런 변화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